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참여 주소는 매주 1회 이상 변경을 하고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점차 조정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현금 일부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은 이제 어디로 이제 대피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이슈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디스클레이머고요. 지금 이제 ASML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실망 때문에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느 정도 윤곽을 볼 수 있는 게 TSMC 실적인데, 월 단위로 이제 지난번 매출 발표 정도에서는 괜찮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TSMC가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가 다시 이제 반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이제 보게 되면 거래대금 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3월달에 거래대금 강도가 떨어질 때, 이게 거래대금 강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떨어지진 않는데, 거래대금 강도가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 낙폭이 좀 크더라,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대금 강도가 피크아웃을 했는데, 이제 업종 쏠림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난번에 여기 지수 떨어질 때 보시게 되면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거래대금 강도는 피크아웃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 조정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똑같습니다. 상관관계, 초록색 상관관계는 올라가고 있고, 업종 쏠림은 반등하고 있고, 거래대금 강도는 피크아웃 했죠. 그러면은 이 업종 쏠림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상승률 상위 종목군과 하위 종목군의 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뭔가 하나의 업종을 잘못 깔고 있다가는 세게 얻어맞으면서 계좌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 공급 컨셉을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업종 대여섯 개를 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뭔가가 이제 기회다라고 했을 때 그쪽 특정한 업종을 좀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들을 해야지, 지금 이제 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계속 분류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는 현금 20%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요. 미국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지수가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다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오늘 이제 전저점 테스트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있고, 내일 이제 이게 전저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제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 100%는 안 되고, 요 밑에 여기 업종 쏠림 지수가 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신용물 쓰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느냐, 0.3이나 0.25 이상 가면서 이 붉은색이 0.3 이상에서 꺾여서 내려올 때, 그때가 정말 주식하기가 좋더라. 과거에서도 보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요 내려가는 국면, 요 내려가는 국면 그나마 좀 괜찮았죠.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국면이 오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국면이 세게 오면 쏠림이 이제 하락은 재빠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업종 쏠림이 투다닥 하고 올라간다고요. 이게 그래서 0.4까지 지난번에 갔었고, 보통은 한 0.3까지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실적 부진에 대한 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어떤 그 반도체 쪽의 실적 부진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지금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 현금을 그래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퀄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떤 주변 상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주문을 늘렸는데, 엔비디아가 블랙웰 주문을 늘리려면은 삼성전자가 테스트 통과하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겠냐, 그 이야기의 내용이고, 어제도 이제 디지타임즈에 이슈가 있었는데, 대만의 이제 또 트렌드포스가 17일에 삼성 공급망 파트너 중 일부인 최근 가능한 빨리 주문하고 용량을 예약하라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HBM3 이 주문을 받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달 말 컨콜이 중요한 거고 7월 31일 날 컨콜을 하는데 어쩌면 주식은 또 기가 막히게 미리 선반영 해가지고 컨콜하기 이틀 전에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컨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기대감이 지금 현재 기간으로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다른 종목들이 막 박살나면서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걔가 그랬잖아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이랑 하위 종목군의 편차가 커진다고. 그래서 잘못 들고 있으면은 박살나는 시장이 업종 쏠림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그 업종 쏠림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신용 쓰다가는 뒤져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온다. 제가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화장품이 좋았죠. 그동안 이제 화장품이 그래도 나름 빈집이고 모멘텀이 있다. 실적 모멘텀이 있다. 수출 데이터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선 제일 괜찮은 게 화장품이라고요. 특히 화장품, 미국형 화장품 수출이. 오늘 이제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이 판매 순위에 대해서 이제 그 뭐 하나증권 위원님께서 텔레그램에 이제 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판매 순위가 이제 개선되는 거를 장전해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 화장품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제 쏠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의 그 판매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2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7월 21일에 발표돼요. 그래서 그 수출 데이터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화장품 주식들이 그래도 도망갈 수 있는 계속적인 대안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뭐 건설도 올라가고 뭐 바이오도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슈레딩거나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의료 AI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럼 국내에서도 이제 루닛이나 뷰노 이런 기업들이 그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 루닛은 이제 루닛스코프 동반진당 사용계약 논의가 있다. 그 다음에 뷰노는 이제 FDA 아마 승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승인 이슈가 있으니까 이 두 개 다 모멘텀이 있는 의료 AI인데, 의료 AI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가 좀 좋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산일전기가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고 나서 이제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일, 19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하고 29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산일전기가 얼마나에 상장되느냐에 따라 이 주변의 이제 재룡전기나 일진전기나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요. LS 일렉이든 현대일렉이든. 그래서 이 전력기기 쪽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종종 올려드리는 이 그 빈집을 이제 찾는 어떤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가 나름 이제 빈집이에요. 코스닥은 빈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어쩌면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악화되면서부터 지금 이미 악화되고 있는데, 그나마 코스피는 이미 악화됐어요. 근데 이미 악화된 게 뭐냐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게 그 월말에 이 엔비디아 코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꽉 채워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작살나냐?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군들이 작살날 텐데 버텨주는 업종들이 있겠죠. 그동안 많이 빠졌던 고배당, 그 다음에 자동차는 8월 28일까지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으니까 쉽게 안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오늘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마존 프라임 데이 까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지수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정고점으로 지금 트라이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시장에서 보고 있나 가만히 고민해보면, 이 밸류업, 지금 미국에도 배당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업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 주주 환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손해보험도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죠.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주 환원 관련된 밸류업 따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장 금리가 이미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반영한 금리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주 환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인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과매도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매도가 치고 올라와야 되고, 반도체 장비 쪽은 이 수급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바텀을 통과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러니까 내일 TSMC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가 반등을 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화장품 이거 안 되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망했니 이러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등수 따다닥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바로 다시 땡겨버리잖아요. 지금 반도체 쪽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아직 확정을 할 수 없지만, 내일 이제 TSMC 실적 발표하면은 TSMC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주는 실적 발표다 보니 TSMC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선도 좀 올라왔어요. 조선이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 다음 전력기기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줄여나가면서 전력기기를 늘려나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좀 전에 그 뉴스에서 이달 말에 산일전기 IPO 하잖아요. 그럼 산일전기가 밸류에이션을 얼마가 시장에서 거래되느냐에 따라 또 국내 그 전력기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이제 기계 업종들이 좋았었어요. 근데 기계도 지금 약간 피크아웃 했거든요. 지금 뒤따라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이제 건설도 좀 올랐어요. 건설이 있었는데, 이게 KRX 기계 장비 한번 넣어볼까? 이것도 좀 피크아웃 한 것 같고, 수급의 강도가 피크아웃 한 거지,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 관련된 수급 강도를 또 보게 되면 그나마 살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설이랑 건축 관련해서도 너무 과열권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단기 너무 과열권까지 올라와서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건설 안에서 이제 오늘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과매도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해볼만 하죠.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해야지 건설 업종들을 막 바스켓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끝나고 나면은 어쩌면 건설, 건축 관련 이런 또는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이 그 새로 나오는 거지. 공화당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다음번 어떤 이벤트가 있기까지는 또 주식을 한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은 지나치게 쫓아가지 말자. 물론 이제 선별해가지고 쫓아갈 수는 있지만 그걸 비중으로 이제 메인 비중으로 가져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과매도권인 것들을 봐야 되고, 그 과매도권인 게 반도체랑 밸류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랑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밸류업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